저번 시간에 그 귀류법에 관련된 내용까지 했어요. 그죠? 자, 귀류법에 해당되는 내용까지 하고, 자, 오늘부터 하는 내용은 이제 절대부등식에 관련된 내용을 할 거야. 알겠지? 자, 절대부등식 상에서 특징이 되는 거 3가지 정도를 할 거고요. 특징이 되는 3가지 정도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산술계학 평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이 2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는 대로 뒤로 함수부터 넘어갈 생각입니다. 알겠죠? 자, 갈게요. 자, 여기서부터 정리를 하면 될 거예요.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부등식. 부등호가 있는 식이 부등식이야. 왜냐? 부등식이라고 하는 건요, 2가지로 나뉘어요. 2가지로. 조건부등식이라는 게 있고요. 절대부등식이라는 게 있어요. 조건부등식은 뭐냐? 너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다 조건부등식이야. 예를 들어서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게 조건부등식이야. 왜? 3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조건에 맞지? 그럼 참이야. 뭐냐? 근데 3보다 작은 거는 조건에 안 맞지? 네. 맞아? 거짓이야. 이해돼? 무슨 소리지? 그런 의미에서의 조건부등식인 거고,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무조건 성립하는 식이 절대부등식이야. 가장 일반적인 게 뭐냐면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x에 어떤 숫자를 넣어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게끔 만들어져 있어. 이게 되게 무슨 소리지? 그래서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절대부등식의 형태는 딱 이런 종류를 안고 가게 돼 있어. 이해돼요? 이해돼요? 자, 일반적인 조건부등식의 형태가 이런 거예요. 자, 다음은 실수 AB에 대한 부등식 A가 성립함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써 있어. 쭉 써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을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거야. 알겠지? 자, 봐라. 자,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얘야, 얘. 실수 AB. AB가 실수인데 어떤 숫자를 넣어도 무조건 쟤는 저 부등식이 성립한다 해서 얘는 절대부등식이 되는 거거든. 이분이 즉슨 이렇게 되는 거야. 잘 봐. 자, 지금 여기 써져 있는 이 방식이 너희들 학교에서 서술형으로 문제를 풀이하라고 할 때 써야 하는 방식이야. 알겠니? 그런데 저 녀석이 잘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렇게 쓸 거야. 잘 봐. 그러니까 니네가 이해하기 편하게 쓰는 방식으로 할 거고요. 뭐야? 너희는 이거를 학교에서 쓰는 방식으로 바꿔서 해야 돼. 알았어? 자, 잘 봐. 자, 부등식은요. 한쪽으로, 자, 이게 이제 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알겠니? 이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부등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즉,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고 하는 녀석하고 ab 사이의 관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 한쪽으로 넘겨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런 방식이 되겠지, 그치? 네. 맞아요? 네. 여기서 이 녀석 가지고 장난칠 건데 여기서 뭘 할 거냐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할 거야. a를 변수로 생각할 거야. 알았지? a를 변수로 생각한다면 b는 개수가 되겠지, 그치? 네. 완전 제곱식 쓴다고 그랬으니까 이 녀석의 반의 제곱이 필요할 거야. 맞니? 네. 반의 제곱이면 2분의 b고 제곱이면 4분의 b제곱이 필요할 하겠지? 근데 내 마음대로 이거 쓰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b제곱이 들어갈 거야. 뭐냐? 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a 마이너스 2분의 b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될 거고, 뒤에는 플러스 4분의 3의 b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b가 무슨 숫자인지 모르는데 무엇의 전체 제곱이지, 그지? 그러니 얘는 항상 0보다 없어요. 크거나 같겠죠. 네. AB가 무슨 숫자인지 잘 모르겠거든? 네. 근데 계산해서 제곱하면 얘도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2개를 더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지요? 네. 맞아? 네. 그러니
이 식에서 내려온 거니까 얘도 크거나 같겠지? 그래서 얘도 이거다. 이해돼? 네. 이게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는 식이야. 이해할 수 있는 식이야. 이해되니? 네. 여기서 단 이렇게 쓰는 거야.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 능이 성립하는 경우는 둘 다 뭐일 때야? 0일 때지, 그치? 그러니 a-2b가 0이고 b가 5인 경우, 0인 경우. 맞니? 그러면 b가 0이가 0 지금 a도 5인 경우, 0. a와 b가 모두 5인 경우, 0인 경우가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자,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현재 이 녀석이 일반적으로 너희가 이해하는 방식이야. 이해라고 하는 거를 중점으로 둔 거야. 이해라는 거. 그러면 실제로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되냐? 이렇게 쓰는 거야. 뒤쪽에 능력 이런 거 없어. 알았어? 한쪽으로 넘기지, 그치? 넘겼을 때 뒤쪽으로 안 쓰는 거야. 쓰지 않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써질 거야. 맞지? 그러면서 뭐 한 거야, 지금? 완전 제곱식 한 거니까 저 옆에 거 이제 힌트 봐오면서 가가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b가 되겠지, 그치? 가가 2분의 b가 될 거야. 그러면 a, b가 실수이므로 여기 이렇게 되는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고, 맞아? 4분의 3 b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지? 그러므로 따라서 얘가 0보다 큰 것이므로 이것이고, 그랬지, 그지? 맞아요? 지금 쓰는 거 보세요. 자, 쓰는 거 보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안 써요. 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를 통해서 가는 거고, 이거는 식을 쭉 적어놓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므로 이러면 되는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쓰는 거야. 뭐냐? 그리고 여기서 등호는 언제라고요? A와 B가 같은데 둘 다 0인 경우. 이렇게 써. 이해됩니까? 이해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부등식은요, 내가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고, 공부를 하지, 자, 만약에 이제 서술형 문제로 나와. 내지는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가서 이제 논술을 하게 되면, 논술을 만약에 쓰게 돼. 그러면 니네는 먼저 이렇게 먼저 써놓고 이 녀석을 바꿔내야 되는 거야. 눈을 다 없애고 여기다 는으로 붙여가지고 맨 마지막에 한 번만 보여주는 거야. 이거를. 그러면서 이유 같은 거 써줘. 이해되니? 그리고 결론 같은 거 써줘. 이해되니?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쓸 수 있어요. 이것도 연습이야. 이것도. 그러니까 답만 내던, 수학에서 문제풀이할 때 답만 내던 사람은 이런 걸 쓸 줄을 몰라. 쓸 수가 없지, 답만 내던 사람. 왜? 답만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올라가면 우리가 지금 고1들은 고2 거 지금 하고 있지, 그치? 고2 거 할 때 보니까 결과가 내니까 되니? 안 되지, 그치? 그 중간에 식들이 어떤 관계성 같은 것들을 다 알아야 되지, 그치? 마찬가지로 관계성 같은 걸 알아야 되고, 그거를 문맥으로 말로써 풀어낼 수 있는, 알겠니?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 거. 됐죠? 이거 됐죠? 됐니? 자, 이렇게 될 거고요. 그냥 찍으세요.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문맥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한쪽으로 다 넘겨서 쓰라는 소리고, 우리 한쪽으로 다 넘겨서 썼던 거는 그 수학 상에 보면은 인수분해 공식이라든가 뭐 이런 공식들 할 때 한쪽으로 다 넘겨서 이렇게 했었잖아, 그지? 그거 하는 방법을 가지고 와야 돼. 그치? 그래서 1학년 초반에 수학 상에서 배우는 인수분해 공식이라든가 곱셈 공식 뭐 이런 것들 잃어버리면 뒤쪽에 가서 골 때리는 현상들 나오니까 잃어버리지 않게끔 조심하시고요. 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거. 자, 이거 한쪽으로 다 넘겨서 운명 맞춰야 되거든? 왜냐? 근데 이거 딱 보면 눈치 까야 돼, 사실. 딱 보자마자 이거 이 공식이네, 이런 거.
같이 까야 됩니다. 혹시 보여요? 공식? 이거 앞으로 띵 넘기면 어떻게 되니?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예수님 공식 때 이거 가장 유사한 공식이야. 이거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x. 이 공식이 가장 유사한 공식이야. 이건 뭔데? 2분의 1에 x 마이너스 y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z 제곱 플러스 z 마이너스 x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다 더하면 0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결론이야.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때 했던 내용들이 끌려오면 이 문제가 보일 거고 끌려오지 않으면 안 보이는 그런 상황. 이해됩니까? 자, 루트가 있으면 당연히 제곱해서 가는 거고요. 맞지? 자, 그 다음에 너희들을 조금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절대값이 들어가는 함수들인데 이렇게 289번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했을 때 숫자 몇 개 집어넣고 이건 맞아요, 이건 틀려요 이렇게 하다가 대답이 맞아요. 알았어?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이런 문장들도 그렇고 이런 문제들도 그렇고 다 그렇게 풀면 안 된다는 소리야. 알았지? 자, 그래서 하나를 알려줄 건데 잘 봐. 이런 식으로 절대값이 자, 형태는 아까 봤던 형태랑 똑같아. A, B는 무슨 수? 실수삼이야. 맞지? 모든 실수삼에서 이거는 무조건 성립한다. 그래서 절대부등식이거든? 이해되니? 자, 여기서는 두 가지 절대값 관련 연산에서의 두 가지 형태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 어떤 거냐면 이런 거. 그냥 봐라. 절대값 A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녀석의 제곱을 붙인 거는 그냥 A의 제곱을 붙인 거가 서로 어떤 상태일까? 같은 상태. A가 양수도 음수도 관계없이. 맞지? 그리고 절대값 A라고 하는 거하고 절대값 B라고 하는 것을 곱해놓은 상황은 그냥 A, B를 곱한 상태에서 절대값을 붙인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이 두 가지 이해되겠니? 이 두 가지를 저 식을 최대한 이용해서 풀어야 돼. 최대한. 알겠어? 자, 잘 봐. 없잖아. 자, 절대값. 자, 이해하는 방식부터. 절대값 P. 동그라미에 절대값 A 플러스 B지, 그치? 절대값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에 그냥 연산으로만 따진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은 뭐냐면 그냥 음수를 양수로 바꾸는 행위야. 음수를 양수로만 바꾸는 행위라고. 맞지? 네. 맞냐? 뭐 절대값 마이너스 5 그러면 5야. 물론 니들한테 설명해줬어. 절대값 마이너스 5가 5야. 이유는 뭐라고 했어? 여기서의 마이너스 5의 의미는 뭐고? 위치고. 이때는 5는 거리야. 그러니까 같은 5라고 썼어도 이 녀석이 의미하는 것과 이 녀석이 의미하는 건 다르다는 거야. 이해돼? 얘는 위치니까 그 위치는 거리로 봤을 때 원점에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느냐 이걸 뜻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대부분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 부호를 빼면 돼요. 부호를 빼면 돼요. 미친 거니? 이건 플러스 5나 5나 똑같은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부호를 빼면 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사실. 이해되지 무슨 소리지? 그냥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의도 자체가 거리를 의미한다. 이해되니? 근데요, 지금 이렇게 생긴 거는 A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야. 맞지?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렇다고 절대값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한다? 이것도 어불성설이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절대값이 없는 상태를 할 수 있는 거지. 맞아? 없는 상태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지 있는 상태 가지고는 좀 힘들단 말이야. 특히나 비교하는 구석에서. 이해되니?
루트가 있으면 양변의 제곱을 하면 됩니다. 맞지요? 네. 그런데 절대값은 제곱하고 별로 관계 없거든요. 원래는 별로 관계 없는데 여기는 써먹어야 돼요. 그게 특징이라서 양변을 제곱해요. 양변을 제곱합니다. 자, 여기서 조심한 거 조심스럽게 들어야 돼. 뭐냐면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오지. 그게 아니라 그냥 똑같이 하나하나 또박또박 하겠어. 알았어? 똑같이. 잘 봐. 얘는요, 분명히 절대값 A의 전체 제곱 나올 거고요. 맞지? 네. 플러스 2에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 나올 거고. 맞지? 네. 플러스 절대값 B의 전체 제곱이 나올 거고, 그 뒤에 있는 것은 당연히 절대값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 될 거야. 맞아? 네. 맞아? 네. 그런데 첫 번째 이 조건에 의한다면 절대값이 있던 절대값이 없던 제곱하면 무조건 똑같은 상황이 되지, 그치? 그러니 풀어낼 수 있는 거야. A제곱 플러스 그 다음은 이건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그치? 네. 그냥 2에버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A 이렇게 되는 거고, 뒤에 있는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얘는 이거는 말 그대로 A 플러스 B 전체 제곱되는 거지, 그치? 네. 그럼 이걸 풀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나오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양쪽에 같은 걸 다 지워줘요. 그리고 2랑도 나눠주지, 그치? 네. 그럼 남는 것은 이쪽에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가 남고 이쪽에는 절대값 A, 그냥 A가 남거든? 네. 근데 두 번째 조건을 보면 이 두 번째 조건은 절대값 A와 절대값 B를 곱한 건 그냥 곱한 거가 서로 같거든 지금. 네. 그러다 보니 얘는 절대값 A, B가 될 것이고 얘는 A, B가 될 거야. 맞죠? 네. 자, 이 상태에서 요것만 쳐봐. A 곱하기 B한 게 하나의 숫자야. 알았어? 네. 자, 만약에 A, B가 양수라면 A, B 곱하기 양수라면 두 개는 어떤 상태야? 같은 상태야. 0이라면 같은 상태야. 맞아? 네. 하지만 A, B가 음수라면 여기. 이 녀석은 양수고 이 녀석은 음수인 상태지, 그치? 네. 이쪽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이해돼? A, B 자체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여기 때 세 가지를 다 다뤘으니까 전체를 다룬 거하고 똑같거든? 네. 이해되니? 네. 즉, 단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는 언제야? A,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해됩니까? 원리는 이렇게 쓰는 원리에 의해서 나오는 거란 말이야. 알겠지? 자, 요것이 뭐라고요? 요것이 뭐라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풀이하는 방법이에요. 알겠지? 뒤쪽에 있는 89번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전부 다 이걸로 통일해서 풀어. 알았어? 네. 그리고 시험에서는 당연히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자, 봐라. 뭐였냐면 양변 제곱을 하고 난 후에 앞으로 넘긴 식이야. 그 다음에 뭘로 갔어? 바로 내려갔지, 그치? 여기 봐봐. 이 식이 바로 1로 갔어. 뭘까? 뭐가 지금 없어진 걸까? 지금 양쪽에 이걸 풀면서 이거 자체가 없어진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식은 뭐야? 절대값 AB 마이너스 AB만 남아. 이건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지? 맞냐? 그 상태에서 이 녀석은 0보다 크거나 같고 이 녀석은 0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 결론. 됐어요? 됐어요?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 A,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이해돼?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것만 보면서 어떤 상황을 예측하기는 힘들어. 뭐냐? 실제로는 너희가 이걸 풀 줄 알아야 된다는 소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걸 먼저 쓸 줄 있다면 이 녀석을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이해돼? 이해돼? 그냥 답만 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야. 알았지? 되겠냐?
그러면 거기 있는 페이지 중에서 어디다가 써보냐면 여기 71페이지에다가 증명 2개만 한번 해봐. 절대부등식 증명 2개만 해. 거기 뭐? 아니 뭐? 안 찍었다고? 아니 방금 찍은 거. 아니야. 지금 쓸 거야 지금부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 증명할 거야. 첫 번째는 이거 증명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거 증명할 거예요. 증명해보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걸 증명을 하는 거야, 이거. 요걸 증명을 하는 거고, 여기서도 요걸 증명하는 거야. 단 조건이 있어.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큰. 이럴 때 이 조건이고, 여기는 A, B, X, Y가 모두 실수 상황. 이거 증명해보라고요. 단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도 다 잡아야 돼. 그냥 A가 B가 아니고 그 뜻대로 이게 어떻게 거예요? 네. 점수들은 이상하다. 틀다 하면 써도 돼요. 그렇게 해서 해보는 거. 그래서 조건이라고 했어. 이 조건을 던졌더니 조건을 바꿔버리는 거야. 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선생님 이걸 지워줄게요. 자, 이걸 증명하시라고요. 자, 지웠어요. 이걸 증명하라고요. 아니야, 매번 증명했어. 왜냐면 문제 안에 증명이 있어. 증명을 가져왔어요. 증명은 문제가 있었으니까 빼놨는데 그때 이제 프레젠테이션으로 할 테니까 이번엔 프레젠테이션 안 쓰나지. 그래서 여유가 생기는 거야. 프레젠테이션을 하면 그 프레젠테이션 순서대로 똑같이 해야 되니까 다 하거든. 그런 거 없이 하니까 그렇지 않아. 그렇지. 활용은 지금까지 배운 걸 가지고 활용해라 해보자. 예전에는 다 그냥 다 풀었잖아.
있었어. 그런 통은 500원이지. 너무 수련하면 성은 안 나겠네. 응? 그래도 엄청 안 되겠네. 될 수가 없어요. 상황 자체가 될 수가 없어. 그냥 조건 자체를 저렇게 잡아서 시작해야 돼. 자, 보자. 됐니? 자, 어느 만큼 된 것 같으면 볼펜을 딱 드세요. 빨간색 볼펜을 들고요. 어느 부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자, 볼게. 자, 보자. 자, 지금 현재 이거에 대한 부등호를 잡으라는 소리인데, 루트 있지, 그치? 그러니까 아까 절대값 했던 것처럼 양변을 제곱해서 들어간다. 자, 양변의 제곱을 하게 되면, 앞에 거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될 거고, 중간에 동그라미고, 여기는 4ab가 됐어요. 맞지? 네. 얘를 앞으로 넘기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은 동그라미 제로가 될 거예요. 그지? 네. 여기 완전 제곱식이지, 그지? 네.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은 동그라미 제로. 맞니? 네. 자, 뭐 한 번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때? 크거나 같지요? 네. 그러니까 크거나 같을 때고 크거나 같을 거니까 당연히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네. 단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는 언제야? 능이 되는 경우. a-b가 0이 되는 경우지, 그치? 네. 즉 a와 b가 뭐 할 때?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이해돼? 자, 두 번째 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거는 뭐 양쪽 제곱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네요. 그냥 이거는 이쁘게 풀면 돼요. 자, 위쪽에 거 풀어봐. a제곱 x제곱 플러스 a제곱 y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b제곱 y제곱. 동그라미 밑에 있는 거죠. a의 제곱 x제곱 플러스 2ab xy지, 그제? 플러스 b제곱 y제곱. 맞아? 네. 양면 똑같은 거 이거하고 이거 지우고요. 얘하고 지우면 좋지? 네. 그리고 이걸 한쪽으로 넘기면 a제곱 y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ab xy 플러스 b제곱 x제곱 동그라미 제로가 될 거야. 맞아? 네. 그러면서 잘 보면 알겠지만 얘가 완전 제곱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응. ay 마이너스 bx의 전체 제곱 동그라미 제곱. 맞아? 네. 그러므로 모노가색 전체 제곱이니까 크거나 같지요? 네. 크거나 같을 거고 크거나 같은 거로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맞니? 네. 단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 ay와 bx가 서로 같은 경우지, 그제? 네. 근데 이걸 이쁘게 꾸미자. 이걸 이쁘게 꾸면 양변의 y제곱 y로 나누고요. 양변을 b로 나누면 식이 어떻게 되겠냐? b분의 a라고 하는 것과 y분의 x라는 것이 나오는 이 경우가 바로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입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이름하야 이 녀석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름은 산술 기하 평균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되는 식을 이렇게 되는 절대 부등식을 우리는 간단하게 산술 기하 평균이라고
평균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 이걸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이거는 코시라는 사람과 슈바르츠라는 사람이 둘이 동시에 발표했다 해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되는 거야. 알았어? 그리고 그럼 얘는 산술이라는 사람과 기하라는 사람이 동시에 발표했겠냐? 그건 아니지, 그지? 네. 자, 산술 평균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산술 평균이라는 게 있어요. 산술 평균이라고 하는 건 그냥 수학적으로 그냥 평균을 뜻하는 거거든. 평균 뭐야, 평균? 두 개를 더해서 개수만큼 나누는 거지, 그치? 네, 사실은 산술 평균이라는 게 A 더하기 B를 2로 나누기, 이게 산술 평균. 처음 들어봤을지도 모르는데 기하 평균이라고 해서 이제 도형이나 평균, 도형이나 이런 파트, 뭐 사각형이나 이런 거에서 임의의 평균을 잡을 때 쓰는 방법이긴 한데 루트 AB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AB 두 개 곱한 걸 루트로 씌우는 기하 평균으로 불러. 오케이. 자, 두 개를 연결해 놓은 식이 바로 이래야 사실은. 식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원래가. 2분의 A 플러스 B는 루트 AB다. 이렇게 되는 거야, 사실은. 선생님 질문은. 이 질문이었는데, 양변에 뭐를 곱해? 2를 곱한 거야. 양변에 2를 곱하니까 형태식이 이렇게 바뀐 거야. 이해돼? 이해되겠어? 그래서 이 녀석이 지금 산술평균,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하는 것의 증명법이고요. 이것이 바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의 증명법입니다. 됐습니까? 자, 고치세요. 자, 고치시고요. 없는 부분 고치시고요. 아니면 다 갖다 쓰세요. 써서 너희가 이거 증명할 줄 알아야 돼요. 한국어 시험 문제 중에 이런 것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산술기하 평균,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증명하시오 라면서 서술형으로 나오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습니다. 됐죠? 자, 아직도 안 된 사람? 밑에 건 안 써도 돼요. 이거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넌 내년에 또 할 건데. 뭐. 자, 둘 다 배울 건데요. 둘 다 배울 건데 그 중에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너희가 수학 문제로 풀는데 굉장히 많이 사용할 거야. 굉장히 많이 사용할 거야.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은 확실하게 그 흐름을 알아둬야 돼. 확실하게. 이 산술기하 평균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의 특징은 뭐냐면 이 특징들을 정확하게 선생님이 지금부터 써가면서 잡아줄 테니까 알겠지? 써가면서 잡아줄 테니까 그 특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알겠니? 됐니? 자, 보여줄게. 여기 보세요. 자, 일명 산술기하 평균이라 이렇게 불리우는 것은 조건이 있어요. 스타트할 때 스타트 조건이 뭐냐면 다 양수인 상태여야 돼. 다 양수인 상태여야 돼. 자, 아까 앞에서 설명했어. 산술 평균은 2분의 A 플러스 B고 기하 평균은 루트 AB라고 얘기했지, 그치? 네. 그것도 쓰기는 하지만 그보다 훨씬 많이 쓰는 게 바로 A 플러스 B가 크거나 같다 2루트 A 이거예요. 이걸 훨씬 많이 써요. 자,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은 뭐라고 했어? A와 B가 같을 때 라고 하면서 이거를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부른다. 자, 71페이지 내용에도 이만큼의 길이가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요, 내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이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거는 언제든 외울 수 있는 거고요. 얼마만큼이든 써볼 수도 있는 내용이야. 문제의 이유는 수학에서의 문제의 이유는 약간의 방법론을 이용한다면 이런 게 중요하거든. 언제 어떻게 쓰느냐. 공식 같은 경우 옛날에 이제 공식 같은 걸 배우고 나면 이 파트 안에 있는 내용은 이 공식을 전부 다 이용하면 된다였어. 맞지? 근데 이 산술기하 평균은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물론 여기 페이지, 요 페이지 안에서는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가 맞거든. 근데 여기 뒤로 넘어가거나 앞으로 가는 경우, 앞에서도 나오고요, 뒤에서도 나와요. 2학년 가서도 나오고요, 3학년 가서도 나옵니다. 문제는 언제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무조건 첫 번째는 무조건 이 조건부터 무조건 맞춰야 돼요. 내가 지금부터 산술기하 평균을 쓰려고 해? 그러면 무조건 0보다 큰 상태여야 돼. 이해돼? 이 조건 상에서만 쓸 수 있는 거지 그 조건이 안 맞으면 안 돼. 알았지? 자, 이걸 쓰는 대표적인 형태는 어떤 거냐면 어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에 최대값을 구하여라 내지는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왔을 때 쓸 수 있어요. 쓰는 거예요. 뭐야? 최대값, 최소값. 근데 사실 얘기해서 최대값, 최소값에 관련된 내용은요, 이런 게 있어요. 잘 봐. 너희가 최대값, 최소값 관련 이야기를 맨 처음 배우는 게 언제냐면 중학교 4학년이야. 지금은 없어졌어. 미안해. 지금은 그 파트가 중3에서 없어졌어. 근데 원래 2차 함수의 맨 마지막 파트가 최대 최소 파트거든. 2차 함수 이렇게 그렸어. 모든 실수 x에 대한 최대값을 가지니 최소값을 가지니 y값이. 최소값을 같이 그지. 그래프 이렇게 그렸어. 그래프 이렇게 그렸어.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최대값을 가니 최소값을 가니 최대값을 같이. 즉 쉽게 얘기해서 최대값 최소값은 뭘 하면 되냐면 그림 그리면 돼. 그림 그리면. 자, 고등학교 1학년 내용에서 고등학교 1학년 2차 함수 내용에서 자 이렇게 2차 함수를 그려놓고 x축 뭐 이렇게 잘랐어. 그럼 최대값 최소값 y의 최대값 최소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지? 즉,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최대값, 최소값에 관련된 내용이 그렇게 나왔거든. 단, 조건이 뭐냐면 그림을 그릴 수 있어. 그러니까 최대값, 최소값은 x값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y값을 물어보는 거거든. y값에 관련된 걸 물어보는 건데 그때의 그 y값을 잡기 위해서면 필요한 게 바로 그림이다. 그런데 그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상태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요구하는 거였어.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자, x가 0보다 큰 상태인데 x 플러스 x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이렇게 질문이 나왔어. 질문이 이렇게 돼 있어. 자, x는 0보다 큰 실수야. 알았지? 0보다 큰 실수다잉. 근데 x 플러스 x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래. 첫 번째. x 플러스 x분의 1 그림 그릴 수 있어? 최소한 이거 그림을 그리려면요. 고등학교 3학년 가셔야 됩니다. 특히 이과로 가셔야 돼요. 문과 가시면 안 돼요. 그림이 그려지긴 해. 그림 지금이라도 그림 그릴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그림 그릴 수 있습니다. 핸드폰을 열어서 함수 그래프 그리기 이렇게 앱을 찾습니다. 그럼 나오거든요. 거기다가 쳐요. x 플러스 1 나누기 x 그리고 엔터 딱 치면 그림 그려져요. 즉 시험 보러 갔어요. 네? 시험 보러 했는데요. 시험 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입니까? 아니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지금 공부를 하지 말아야지. 그래. 그게 문제야? 너를 딱 들어서 미국에 갖다 던지면 돼. 미국에서는 수학 시간에 계산기를 써도 돼. 계산기 휴대폰이었습니다. 네? 계산기가 휴대폰이 아니었어요. 핸드폰은 계산기야? 아니야. 계산기가 있죠.
핸드폰 계산기야. 알았어? 무경. 계산기라고. 이건 계산기인데 전화기의 역할을 좀 할 뿐이라고. 옵션 추가된. 그렇지. 옵션으로 전화기가 추가된 거지. 사실은 계산기였다고. 무경 되잖아. 사과를 팔다가 이제 계산기를 파는 그런 곳이 된 거야. 알았냐? 왜? 사과가 자꾸 썩으니까 계산기라도 팔자. 그게 애플인 거야. 알았냐? 근데 이제 거기에 전화기가 좀 이게 옵션으로 들어간 거지. 알았어? 알았어? 우리 첨가물 이렇게 아느냐? 애플은 첨가물. 삼성은 뭐 그러면? 모를까요? 별로입니다. 별로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상한 새끼들이 모인 곳이야. 됐어. 더 이상 할 거 없어. 자, 그림 그릴 수 있어 없어? 없어. 없어. 이럴 때 쓰라고 니네한테 이걸 가르쳐줘. 잘 봐. 잘 봐. 이것을 A라고 생각하고 이걸 B라고 생각해. 그럼 C가 어떻게 써? X 플러스 X분의 1은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X 곱하기 X분의 1이지. 그치? 네. 지워지지? 네. 그럼 얼마 나와? 1, 이게 1이고 2, 2가 나오지. 네. 얘는 2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럼 제일 작은 건 뭐야? 2. 2야. 답은 2야. 문제는 뭐야? 최소값을 지금 구했지. 근데 그림 그렸어?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최대나 최소를 그릴 때 쓰는 것이 바로 이런 거야. 뭐야? 특징이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이런 게 특징이에요. 덧셈으로 되어 있는데 곱셈을 통해서 뭔가 미지수가 사라지게끔 하는 이런 행위. 알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어떤 표현이 되냐면 1차식의 덧셈과 곱셈에 관련된 이야기가 첨가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네.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다면 최대치수를 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산술대합 평균을 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됐어? 이해됐어? 이게 이해만 될 뿐이야. 나중에 이게 문장 확 치면 이해 못해요. 그때 가서 맨날 이거 산술대합 평균 쓰면 되잖아. 그러네요. 그때까지 못 본 거지. 이해됐어? 자, 산술계합 평균은 딱 저런 상태에서 쓰는 거야. 알겠지? 딱 저렇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서 써야 돼. 알았어? 잘 보세요. 양수 xy에 대하여 x 플러스 y분의 2, y 플러스 x분의 8은 xy가 a일 때 최소값 b를 갖는데 a, b의 값을. 자, 어쨌든 지금 이 문장의 틀은 이 녀석의 뭐를 구하여야? 최소값을 구하여야. 맞아? 자, 그럼 영장 꺼내서 이거 그림 그려봐. 그림 그려봐 빨리. 못 그리겠지? 못 그리겠지? 못 그리겠는데 최소값을 구하라네. 맞냐? 네. 근데 재밌는 게 맨 앞에 뭐 써있어? 양수래요. 그림을 못 그려. 근데 최대 최소를 구해야 돼. 그러면 산술기하 평균 아니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써야 되는 거야. 알았어? 근데 양수네. 양수거든요. 그러면 산술기하 평균을 확률 표현해. 알았어? 자, 이거는 두 개의 함수가 곱해져 있는 상황이야. 알았어? 이걸 다 부셔야 돼. 우선은 잘 봐. 어떻게 하나. 자, x 플러스 y분의 2 y 플러스 x분의 3이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 8이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현재 이거는 두 개의 함수가 곱해져 있는 형태야. 알았지? 이걸 하나의 함수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두실 거예요. 얘는 xy 플러스 8 플러스 2 플러스 xy분의 16 됐어? 네.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지. xy 플러스 xy분의 16 플러스 10.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거 뭘로 돼 있어? 덧셈으로 돼 있지, 그지? 네. 곱셈으로 바뀌면서 미지수 없어지겠지? 네. 딱 산술이야. 그러면 쓰면 돼. 크거나 같다. 얘는 분명히 이 루트 xy분의 16 쓰겠지, 그지? 근데 얘가 내려오는 식이잖아, 지금. 네. 그러니 플러스 10도 써야 됩니다. 이해돼? 얘가 변형해서 내려오는 거니까. 맞니? 그 상태에서 이렇게 지우게 되면 는 뭐가 돼? 10. 8이지, 그지? 그럼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얘는 얘랑 같고 얘는 얘랑 같은데 얘는 얘보다 크고 나오고 얘는 18이지, 그지? 네. 맞아? 그러면 얘는 18보다 어때? 그거 나갔겠지, 그지? 맞아? 네. 그래서 제일 작은 값은 얼마가 돼? 18. 이해돼요? 이해돼요? 근데 이런 걸 물어봤어. 언제?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지, 그지? 언제? 즉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를 물어보는 거거든.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두 개가 서로 같을 때야. 맞아? 네. 여기에서는 산술기와 평균을 썼을 때는 이 두 개가 같은 소리죠. 맞습니까? 즉 다시 얘기해서 xy랑 뭐가 같아? xy분의 16이 서로 같은 상태일 때 맞냐? 같은 상태일 때가 바로 등호 성립하는 경우인 거고 그러면 xy의 전체 제곱이 16이 되겠지? xy는 플러스 마이너스 4라고 쓰면 빈식이 되겠죠. 왜? xy가 무슨 수니까? 양수니까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4가 되겠죠. 이해돼? 그래서 a가 뭐가 되는 거야? 4. 이게요, 여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게. 아니, 문제 자체를 푸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문제 자체를 푸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은데, 뭐가 어렵냐면, 이 조건에 하나하나 맞춰가는 게 되게 어려워. 하나하나. 그냥 말 그대로 니네가 지금 여기 풀려고 하면 다 이렇게 써. 여기 산술계평균 쓰면 되지, 그지? 맞아? 그럼 거기다 다 산술계평균 쓰면 돼.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야. 선생님 얘기는 그게 아니라고. 자, 이 문제는 산술계평을 쓰는 문제 아니야. 아니야. 이건 산술계평을 쓰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야. 알았어? 자, 나는 이 문제가 산술계평균을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거야. 알겠지? 그러면서 문제를 읽었어. 양수 xy에 대해서 이 녀석은 이거일 때 최대 최소값을 가지래. 맞아? 최대값 최소값 이야기를 가졌으니까 난 뭘 해야 맞아? 그림을 그려야 돼. 근데 그림 그릴 수 있어, 없어? 없어! 없어. 내가 처음 시작할 때 그랬어. 산술계평을 쓰지 않는다고 했지, 그치? 맞아? 근데 최소값을 가질 때는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그랬지? 근데 그림을 못 그리겠지? 그럼 산술계평균이나 코시-슈바르츠 공식을 써야 할 수밖에 없다. 다시요, 얘들아, 다시요. 지금 생각을 선생님처럼 해야 된다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고요. 이 문제를 풀어서 답을 맞추는 거 다 필요 없다고. 그따위로 해가지고 위에 문제 아래로 쓰고 그 위에 문제 또 아래로 내려 쓰는 거 아무 의미 없다고. 나처럼 생각해야 된다고. 내가 미쳐가지고 뻔히 산술계평균 쓰는 줄 아는데도 그렇게 얘기하겠어? 아니야. 수학 문제는 언제 어떤 식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거야. 수학 문제는요, 실제로 니네가 학교에 가서, 자리에 앉아. 그때도 몰라요. 종이 쳐. 선생님이 들어와. 그때도 모른다고. 언제 알아? 선생님이 시험지를 나눠주고, 얘들아, 지금부터 시작하면서 페이지를 하나 딱 넘기는 순간부터 니네는 알 수 있는 거야. 그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는 게 아니라, 한 문제만 알 수 있는 상황이거든. 첫 번째 문제 읽을 테니까. 맞아? 근데 그 문제 보자마자 산술계평균이야? 아니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즉, 여기는 산술계평균 파트이긴 한데 산술계평균을 이용해서 쓴다라는 전제 자체를 없애고 시작해야 된다. 알았어?
그래서 문제를 읽었는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으니까 산술기 아니면 코시리스 바르치야. 뭐야? 그런데 양수야. 그러니 어디에 가까워? 산술에 가까운 것뿐이야. 알았냐?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을 썼더니 그냥 먼저 전개를 해봤어. 맞아? 전개를 해봤더니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지 이제. 맞냐? 이제 된 거지? 그래서 쓴 거야. 이렇게 검토하고 들어가야 돼. 이 부분 매번 이렇게 얘기해요. 수업할 때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그렇게 공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주 들어 처먹지를 않아 아주 그냥. 그래놓고는 나중에 가서 뭐라는 줄 알아? 선생님 산술기하 평균 파트 다 풀었는데 산술기하 평균이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대. 그건 뭐 거지 같은 소리야. 언제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라 했어? 언제 쓰는지를 판단하면서 쓰라고 얘기했지, 그치? 말 더럽게 안 듣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언제 써야 되는지 모르겠대.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고. 알았어? 그래서 숙제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문제 한 문제 거기 있는 게 다 산술기하인데 산술기하를 쓸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문제를 다 읽어봐. 그러면서 쓰다 보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이해 무슨 소리지? 되겠냐? 자, 뒤에 있는 문제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뒤에 있는 문제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여기는 얘를 조금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조금 문제를 많이 풀어주긴 할 건데 자, 봐봐.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나는 산술기하 평균을 쓸 거다 안 쓸 거다? 안 쓸 거야. 알았어? 안 쓸 거야. 근데 쓴다고 해도 문제야. 쓴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게 분명히 산술기하 평균은 0보다 큰 상태에 쓰라고 그랬지. 0보다 크지가 않아. 0보다 크지가 않아. 그치? 그러니까 아예 쓸 수가 없어. 상황 자체로. 맞니? 맞냐? 네. 자, 봐라. 자,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B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A 플러스 B 플러스 2에 A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B 플러스 1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얘기했어. 맞지? 네. 자, 첫 번째. 최대값 최소값은 뭐 하라? 네. 자, 그림 그려봐. 못 그리겠지, 그치? 네. 못 그리겠으니까 산술 아니면 코시 둘 중에 하나거든. 근데 산술 맞아? 아니야. 코시 맞아? 아니야. 뭔가 좀 이상해, 그치? 그러면서 문제를 가만히 보니까 문제 안에서의 일정한 규칙성을 생각해. 규칙성. 잘 봐. A 플러스 1이죠. 네. B 플러스 1이죠. 네.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B가 마이너스 1보다 크죠. 네. 혹시 여기서 일정한 규칙성 못 느껴지니? 마이너스 1을 넘기면 어떻게 돼? A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가 되네. 네. B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가 되네. 네. 아, 그럼 얘가 0보다 큰 거고 얘도 0보다 큰 거네. 네. 아! 그리고 가만히 앞에 보니까 여기 A 플러스 B 플러스 2 나와 있네. 네. 얘는 뭐 어떻게 쓸까 그러면? A 플러스 1에 그러네. B 플러스. 아하. 쪼개봐. 는 이렇게 1 플러스 B 플러스 1분의 A 플러스 1 플러스 B 플러스 1 플러스 그러면 B 플러스 1분의 A 플러스 1 플러스 A 플러스 1분의 B 플러스 1 플러스 2지. 맞지? 현재 얘 양수지요. 얘 양수지요. 양수야 지금. 그런 상태에서 야 더 세로 되는데 곱하기로 해봐. 이거 곱셈하면 어떻게 돼? 지워지지요. 딱 산술기하 평균법이네. 맞아? 아, 그러면 써야지. 크거나 같다 뭐? 이 루트
얼마나 귀찮으면 이렇게 쓰겠니, 그지? 플러스 얼마? 는 뭐야? 돼요? 네. 즉 최소값은 뭐야? 4. 이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문제를 그냥 A, B 가지고서 문제를 푼다가 아니라 형태를 맞춰서, 알았어? 산술기하 평균은 형태를 맞출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 돼요? 돼요? 그래서 막무가내로 쓰면 안 된다, 얘들아. 알겠냐? 아무 느낌 없이 막무가내로 쓰다가 여기 다 아작나는 수가 있어. 예? 자, 이런 건 어떨까요? 자, 양수 xy에 대하여 2x 플러스 3y가 이길 때 xy의 최대값 알파, 그때 x, y의 값을 각각 베타 감마로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값을 구하려고 할게. 맞아? 네. 야, 이 문제는 산술기하가 아닌가 봐. 왜? 앞에서 산술기하 계속 풀 때 뭐 어떤 갖고 했어? 최소 갖고 했지, 그지? 근데 얘는 뭘로 왔어? 최대 갖고 했으니까 이거는 산술기하가 아닌가 봐. 그렇게 시작하자고. 그렇게 시작하자고. 잠깐만. 근데요, 최대값, 최소값이면, 자, 그림부터 그려야 되거든요. 얘는 그릴 수 있죠? 그릴 수 있어요? 얘는 못 그래요? 못 그리죠? 자, 손 들어, 빨리. 저는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릴 수 있다? 반비례식 맞아요. 반비례로 그려야 되는데 그리기가 좀 많이 할 겁니다. 자, 보자. 어쨌든 그림을 그려야 되긴 하는데 그림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생각해봐. 이 직선을 그릴 수 있죠. 저 직선 안에 있는 점이 몇 개니? x, y 점이 몇 개야? 엄청 많지? 그거를 곱하래. 그게 제일 큰 건 뭐니? 뭐 그까짓 거면 한 100개쯤 해보면 되지 않을까? 10,000개? 10만 개? 그건 아니야. 맞아? 어쨌든 최대값과 최소값으로 그림을 통해서 그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맞아? 네. 그럼 산수로 아니면 꽃이야. 맞지? 네. XY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산수에 가깝네. 네. 거기다가 이게 덧셈이지요. 네. 이게 곱셈이지요. 네. 덧셈과 곱셈으로 이루어진 식은 산술이 가까워요. 맞습니까? 네. 좋아요. 그러면 산수를 써봅시다. 어떻게? 이렇게. 2x 플러스 3y는 6을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녀석을 산수를 대할 쓰죠. 그러면 크거나 같다. 이 루트 뭐야? 6xy가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 안에서 얘가 뭔데? 그럼 6보다 크거나 같다. 이 루트 6xy죠. 네. 자, 2 찾으면 3이네. 네. 양면 제곱하면 6xy는 9지요. 네. xy는 2분의 3이지. 네. 즉 xy는 2분의 3보다 뭐야? 작거나 같다지, 그렇지? 네. 맞아? 그럼 제일 큰 건 뭐야? 2분의 3. 그래서 최대값은 뭐야? 2분의 3. 됐어? 그리고 그때의 어쩌고저쩌고 잡으라고 했지, 그치? 네.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지. 이건 어떤 상태의 등호가 성립하는 거야? 이거가 서로 같은 경우야. 2x랑 3y가 서로 어떠한 경우? 같은 경우를 잡아야지. 어떻게 해? 여기에다가 2x는 3y지요. 맞아? 네. 2x에는 3y 집어넣으면 돼. 6y는 6이니까 y는 뭐야? y가 1이면 x는
이해되니? 이해되니? 괜찮아? 나머지 계산. 왜? 또 어디 이상한 거 있어? EX가 3을 등호가 성립하는 게. 등호가 성립하는 건 산술기와 평행 들어가는 요 부분이 서로 같을 때거든. 그러니까 이거 같을 때를 써놓고 그 다음에 주어진 식이 하나 있잖아. 네. 거기에 적용해서 쓰. 응. 정확히 한 문자로 정리한 다음에 X하게 대입하면 2차 신고하잖아요. 이렇게 뭐라고? 그게 아니라 앞에 2x 플러스 3y를 있잖아요. 저거 예를 들어 y로 정리하면 x 몇 x 플러스 어떤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x, y자 대입하면 우와. 2차 신고 나올 수 있고. 뭐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네, 그지? 한번 해볼까? 자, 3y는 뭐야? 마이너스 2x 플러스 자, 6-2x가 될 거고 y는 뭐야? 2-3분의 2x가 되겠지, 그치? 네. 자, 이 문제에서 구해보자는 건 x, y네. 맞아? 네. 여기다가 집어넣자. X. 그럼 x에 2-3분의 2x지, 그치? 는 뭐야? EX. 마이너스 3분의 4, 2x 제곱 플러스 2x. 단 조건은 x가 뭐일 때야? 이 조건이지, 그지? 는 뭐예요? 이거 하려면 완전히 주셔야 되겠네, 그지? 자, 마이너스 3분의 2의 x 제곱에 마이너스 3x? 네. 그럼 완전주의식 하려면 필요한 것은 반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4분의 9 필요하고 마이너스 4분의 9 안에 집어넣으면 플러스 2분의 3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3분의 2의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전체 제곱 플러스 2분의 3이네, 그지? 그럼 이 녀석의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좌표 표면 위에 얘는 x의 역할을 할 거고 얘는 Y예요. 네, X, Y.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 xy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그지? xy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자, 2분의 3, 2분의 3을 꼭지점으로 하는 어디로 볼록한? 위로 볼록한 그림을 그리는데 어디만 살려? 0보다 큰 쪽만 살려. 지금 구멍 날 거고 이렇게 되겠지, 그지? 네. 맞아. 이때 최대값이니까 당연히 최대값은 얼마? 2분의 3. 맞니? 네. 그때 x값은 2분의 3. x값이 2분의 3일 때 집어넣으면 y값은? 맞아요. 정확합니다. 얘는요, 굳이 얘로 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로 구해도 돼. 이 참수. 알았어? 알았어? 바보라면 이걸로 하세요. 딱 봐도 나오잖아. 야, 글씨, 야, 이 그림이 다 그렸어. 딱! 이걸로 하라고. 알았냐? 이런 얘기야. 산술기하 평균이 어려운 이야기야. 근데 이 녀석을 니네가 정확하게만 이해하면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 그림을 그려서 하는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를 훨씬 편하게 더 할 수 있다. 단 여기서 조건은 뭐야? 산술기하 평균을 이해. 이해돼? 선생님 말이? 내 말에 지금 얘기한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런 거야. 야, 니네 고등학교 1학년 올라와서 2차 함수하면서 최대 최소 활용 다 했어, 안 했어? 활용 파트 했어, 안 했어? 다 했어요. 거기서 막 잘라가지고 막 하고 했었지, 그지? 다 했어요. 다 했다고. 모든 실수에 대해서 막 하고 다 했단 말이야, 그지? 그 문제를 일부 문제는 이걸로도 풀이가 가능해. 즉 그때 당시에 뭔가 실을 되게 많이 쓰고 그림도 되게 많이 그리고 했었을 거란 말이야. 그냥 산술기하 평균을 쓰면 훨씬 쉽게 할 수 있어.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거야, 형. 아니 그러면 미리 좀 알려줬으면 내가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거거든. 미안하지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얘는
언제든 풀 수 있는 방법. 잘 모르겠는데 대충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답이 나올 수 있어. 그림이 또 그릴 수 있어. 언제든 할 수 있는 방법. 쟤를 몰라. 얘를 몰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야. 뭐냐? 하지만 공식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조금은 빨라질 수 있다. 즉 공식이 없으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수학은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하다고. 초등학교 애들, 특히나 중학교 1, 2학년 애들한테 물어봐요. 야, 선생님 제가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거를 선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똑똑한 줄 알아요. 실제로 저기 초등학교 5학년인 아이한테 선생님 물어봤어요. 주변에 옆집인가 그 주변에 저거 하는 애가 있더라고.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5학년인데 중학교 2학년 걸 하는 애가 있더라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걔는요 머리가 너무 좋아서 똑똑해서 중학교 2학년 걸 하고 있대. 윤지야, 선행이 머리가 좋아서 하는 거니? 윤정아, 윤정이는 선행을 해본 적이 없어. 넌 나랑 그렇기 때문에 해본 적이 없어. 초등학교 때 형도 해본 적 없잖아. 아니 씨발 물어볼 새끼가 그렇게 없어. 니들도 그렇게 생각하냐 이게 나는 물어보고 싶거든. 아니 선행은 머리가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돈 내면 하는 거야. 솔직히 그렇지 않아? 맞잖아. 돈 내면 하는 거지. 돈 내고 선행해주세요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주는 거지. 그게 똑똑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인데 똑똑하니까 한대. 이게 뭔지 아냐? 이게 뭔지 알아? 집에서 엄마한테 그렇게 교육을 받은 거예요. 똑똑하면 선행을 하는 거야. 너가 선행을 하게 되면 너는 똑똑해지는 거야. 이렇게. 이 정도면 거의 그치, 거의 이건 세뇌 수준이지. 세뇌 수준이죠. 아바이 노무에게 충성을 맹세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북조선 인민공화국에 충성을 다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아니야 그거는 똑똑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거 한다고 해서 똑똑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했는데 끝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스님. 저 엄마가 똑똑한 애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거의 세뇌 수준이. 그런 아이가 이제 나중에 가서 저게 아닌가 보다 생각이 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그리고 그게 아픔이 거기서 끝나면 참 다행인데 그게 이제 텐션이 이렇게 온단 말이야. 그 아이도 따라가는 그 선행을 나는 현재 못 따라가. 그럼 나는 정말 멍청한가? 이렇게 생각이 들 거야. 텐션이 거꾸로 온단 말이야. 그게 진짜 무서운 건데 그건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는 아니더라고. 자 어찌됐든 수학의 묘미는요. 그래서 선행이 아니야. 수학의 묘미는요. 고등학교 2학년 문제를 중학교 실력으로 풀어내는 이게 수학의 묘미예요. 당연히 좀 돌아가겠지, 그치? 아니, 문제풀이를 할 수 있다면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워야 되는 그걸로 못 푸는 거니까 돌아는 가겠지. 하지만 돌아가도 결과로 올 수만 있다면 이건 진짜 똑똑한 거 아닐까? 그렇지 않을까?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게 뭘게? 지수밖에 없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수 1 첫 번째 파트가
그러니까 지수거든. 맞지? 그 파트를 어떻게 돌려서 다시 온단 말이야. 그러면 진짜 똑똑한 거야. 정말 똑똑한 거야. 수열 파트는 수열을 일반적으로 등차 수열 계열을 중학교 2학년 1차 함수에서 나오거든. 예를 들어서 이건 뭐 4cm짜리 초가 있다. 뭐 1분마다 6cm씩 줄어들 때 뭐 이 초가 40cm인데 16cm가 되는 것은 뭐 몇 분 후인가 뭐 이런 거. 이건 사실은 함수 문제일 수도 있지만 1차 함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그 변하는 과정들을 일찍 몇 개를 써보잖아. 이 써본다가 수열이거든 사실은. 1분일 때 몇 cm가 되고 2분일 때 몇 cm 이렇게 수열 흐름이니까 그 수열 흐름으로 써봐도 몇 초인지가 바로 나와. 그럼 시계에서 등차 수열이라는 고등학교 2학년 파트의 어떤 의미, 어떤 활용 문제를 중학교 2학년 아이가 푼다는 문제예요. 이해돼? 그것도 공식 하나도 안 쓰고 등차 수열의 공식 하나도 안 쓰고 그냥 말 그대로 수의 흐름에 의해서 답을 결정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수학의 묘미는 거기서 오는 거야. 거기서. 즉 다시 얘기해서 지금 니들이 배우고 있는 이 내용이 고등학교 내용이 있을까? 고등학교 3학년 내용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거야. 특히나 니네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파트는요. 실제로 재작년에 문과형 수능에 나왔던 파트란 말이에요. 즉 수능 문제 중에 이미의 몇몇 문제들이 여기 파트에 있는 문제들이거든. 이해되니? 그걸 내가 이렇게 딱 던졌을 때 니네가 그 문제를 푼다면 너희는 1학년 2학기 내용을 배운대. 고등학교 1학년 수하를 배우고 있는데 뭘 풀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수능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지. 이해됩니까? 이게 수학의 묘미라는 거지. 이게 수학의 묘미라는 거지. 먼 미래 거를 왜 그러면 그렇지 뭐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대학교 한 2학년 거 배워야 되지 않냐? 이게 뭐 현대대수나 뭐 추상대수나 아니면 제 대수학부 많이 배우니까 아니면 뭐 선형기야 아니면 뭐 유흥기야 평미분 방정식 대학 가서는 대학 원법을 배우셔야죠. 네. 대학원 때는 박사과정법 배우시고요. 박사과정 때 뭐예요? 우주를 느끼셔야죠. 손을 들고 우주. 우주인 계십니까? 뭐 이런 거 하셔야죠. 문과는 뭐 해야 돼? 신은 있는가? 뭐 이런 거 하셔야 돼요. 아니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야. 수학의 묘미는 거기서 있는 게 아니야. 뭐 말하는지 알겠어? 빨리 배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배운다. 그리고 정확하게 내가 연습해본다. 여기가 주 목적이 돼야 되는 거고 선행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거야. 앞으로 내가 이걸 배울 건데 이런 내용들이 나온 걸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되게 조심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겠구나. 현재에서. 아니면 작년에 배웠던 게 고등학교 1학년 거 2학년 거 나오네. 그러면 이거를 내가 지금 미리 공부를 해놓으면 내후년에 할 때 좀 더 편하겠다. 이렇게. 이게 선행의 목적이지. 선행을 한다고 머리가 좋다? 와, 씨. 야, 그럼 나는 IQ가 한 250 되겠냐? 난 선행 안 하고 고등학교 다 할 줄 아는데. 야, 사람은 IQ가 한 250 정도는 돼야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냐? 그 아래는 그게 사람이냐? 야, 바퀴벌레도 한 150은 되잖아, IQ가. 사람 아닐까 말이야. 야, 근데 100밖에 안 되면 되겠어? 이제 어떻게 생각해? 사람 패는 진짜 뭐. 사람 분명히 되겠네요. 말도 안 되는 논리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 진짜로 초딩들은요. 니네가 이제 지금 내가 이제 나 때는 애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 건데
선생님 때는 이런 것도 많이 보였어. 니네는 혹시 본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북한의 초등학생들의 그 수업하는 영상 혹시 본 적 있어요? 봤어요? 본 적 있어요. 그게 그 초등학생 영상이 적어도 지금부터 30년 전 걸 거야. 거기서 질문 어떻게 해? 봤어요? 이렇게 앉아서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자, 질문은 10분.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이렇게 팔을 이렇게 두잖아. 거기는 딱 책상에서 요것만 딱 이렇게 올린단 말이야. 한 30명 되는 게 이게 똑같아. 딱 하고 올라가. 근데 딱 보면 물론 이렇게 좀그 군인들 막 움직이면 되게 멋있잖아.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게 너무 애들이니까 징그럽다고 해야 되나? 딱 숨어요. 템포가 딱 반템포. 질문할 수 있나요? 여기까지 딱 나오니까 반템포 쉬고 네! 하는 게 이게 딱 일정해요. 와.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초딩들 질문 뭐 예행 연습 하잖아 솔직히. 전날 예행 연습 안 하냐? 공개 수업 전날. 아니 야 영상으로 찍는 한 건데 공개 수업이지 당연히. 그거는 대공개 수업인데. 똑같은 수업 2번 하잖아. 그래서 다들 아니까 막 질문할 사람 뭐 이게 이거리 하고 앉았고 뭐 막 책상 위로 올라가고 미친 그 뒤에서 엄마들은 흐뭇하게 쳐다보잖아. 어제 다 했던 수업. 그게 만약에 새로운 수업이었으면 어땠을 거야? 좋은 거죠. 자, 새로운 수업이고 오늘 공개 수업을 한다는 얘기가 없었어. 그리고 뒤에서 엄마들이 쳐다보는 게 아니라 카메라를 딱 설치해 놓은 거야. 아무도 모르게. 그랬으면 어떨 거야? 엄청 기다려가지고 수업이 얼마나 개판인지, 떠들겠어. 내 아이가 얼마나 수업 중에 먼 짓거리, 쓸데기 없는 짓거리를 많이 하는지 이런 것들을 속속하게 알 수 있잖아. 그치? 공개 수업은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게 공개 수업이지. 정규 나중에 야,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풀어버리면 애들이 내가 지금 딱 이해하려고 하는 찰나에 풀어버리면 애들이 딱 안 들어오잖아. 초등학교 애들은 되게 세대시기가 쉬워. 세대시기가 제일 어려운 게 중2, 중3. 생각도 없는 새끼들이 생각도 그렇게 많이 해. 진짜 우주정복이 꾸민 새끼들이 있잖아. 안 돼도 반에서 한 20명 중에 한 10등 정도 하면 연대 정도 갈 수 있는 거잖아. 연대가 있으면 아유 씨. 야, 반에서 한 10등 정도 하면 연대 가. 서울대는 조금 어렵고. 알았어? 외근하면 서울대 가요. 어? 외근하면 서울대 가요. 조금만 너희가 한 8등에서 7등 정도 하면, 만약에 한 8등, 7등 하면 서울대 갈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힘든 거야. 다들 베이스라인 막 사버들 가요. 어? 사버들. 천이잖아. 반에서 1등, 전교에서 1등 이런 거는 번외잖아. 걔들은 상대하면 안 돼. 인간 아니야. 근데 초대천까지 가는 거예요? 초대천까지 가요. 아니 천이천까지 가야지. 이 세상 모든 중심은 나로 인해서 돌잖아. 내가 중심이고 내가 기본이잖아. 이게 집이 나중에 많이 있고 싶다. 어? 진짜 노는 밤 들어가고 싶다. 뭐가 어쨌든 내가 기본이 되는 거 아니야. 이놈의 사춘기라는 게 그거 아니야. 나를 중심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이 돌아간다. 아니야? 아니야? 지가 물 먹고 싶을 때 엄마 물 좀 갖다 줘. 이건 당연한 거지만 엄마가 물 먹고 싶을 때 야, 저 물 좀 떠와라. 이러면 아, 씨발 맨날 나만 시켜. 지는 안 시켜? 진짜 겁나 시키는 새끼가 한 번 떠다 주면서
잠수는 더럽게 많이 해요. 아주 그냥. 그런 거잖아. 그런 게 다친 게 아니야. 자기를 괴롭히는 거. 자기는 쉬고 싶지만 숙제하라고 주는 선생이 나쁜 새끼고, 그지? 네. 사춘 기세요? 그런 것 같아요. 무슨 4대부터 4대 맞고 시작할까요? 1층씩 빼고 시작합시다. 자, 이런 경우에 다시 있습니다. 자, 여기 정도 되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활용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 부분은 손 안 댈 거예요, 나는. 이렇게 집합하고 동시에 맞물리는 306번처럼 집합하고 동시에 맞물리는 이런 계열 문제들이 있어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까다롭습니다. 문제요는 얘는 산술기하 평균을 쓴다는 목적이 아니라 그러므로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올 수 있을 때까지 해석하셔야 돼요. 이해돼? 이해돼? 그게 집합의 특징이야. 아느냐? 자, 어쨌든 그 이후의 문제들도 다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하는 거긴 한데 잘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고 다시 한번 아까 지금 미리 원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 이 문제를 가지고서 얘들아 산술기하 평균뿐만 아니라 원래 2차 함수를 가지고 풀 수 있어. 이거를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새끼가 뭐 이리 얘기하는 바람에 내가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땡큐. 자, 이번에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게 있어. 고3 내용 중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내용 중에 겁나 어려워. 최대치수를 구해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 겁나 문제가 어려워. 그렇다면 우선 1번은 산술기하를 먼저 해봐. 근데 산술기하로 이루어지지가 않아. 그런 경우에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으로 문제를 풀어봐라.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알아? 어떤 느낌인지 알아? 모르겠지? 문제가 잘 안 풀려.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잘 안 풀리는 상태에서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쓰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멘트거든, 지금. 멘트 자체가. 그러니까 얘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요, 진짜 내용이 어려운 상태에서 쓸 수 있는. 이유는 이유는요, 주어지는 것들이 다 실수여서. 조건이 실수여야 돼요. 조건 자체가 실수인 상황이어야 돼. 그래야, 그런 상태에서 쓰는 거라서, 실수라고 하면 우리가 뭐 웬만한 문제들 다 실수잖아. 맞지? 웬만한 문제들 다 실수니까, 쓸지 안 쓸지 구분이 안 가. 구분이 안 가. 이해되니, 문제? 그리고 외우는 방식조차도 좀 달라요. 형태는 이래요. ax 플러스 by. 뭘로 보이니? 1차식으로 보이죠? 네. 1차식으로 보이지, 그지? 자, 뒤에 것부터 먼저 쓰는 거야. 이 녀석의 제곱한 것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개수 제곱 플러스 개수 제곱이지, 그지? 네. 또 x제곱 플러스 이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이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뒤에서 앞으로 써요. 되니? 단 조건. 아까 했어. 아까 니네가 증명했지, 그지? 단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 뭐였어? b분의 a와 y분의 x가 서로 같아진다. 맞아? 자, 얘가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어렵다고요. 그래서 요즘엔 안 써요, 잘. 요즘엔 잘 안 씁니다. 잘 정도가 아니고요. 한 10문제 중에 한 문제 나올 것만 거예요. 어려워서 안 쓴다. 이 녀석을 갖다 쓸 정도가 되려면 거의 기하 벡터 파트를 올곧게 하면 나와요. 그 전까지는 잘 안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잘 안 나오니까
이거는 코시시바르 측정은 요 파트에서만 푼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죠. 알겠지? 원칙은 똑같아. 자, 이 녀석도 최대하고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그리고 그림은 당연히 못 그리는 상황이어야 돼. 알겠지? 조건이 이렇다는 거고, 특징이 뭐냐면 이 녀석의 특징은 또 이런 특징이 있어. 이거 봐봐. 이거 뭘로 보이니? 2차식 보이지, 그치? 2차식. 얘는 1차식. 최대하고 최소고요. 2차식과 1차식 관련 이야기라면 코시시바르 측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실제 문제에서 실수 xy죠. 네. x 플러스 y 제곱은 52. 2차식이죠. 네. 2x 플러스 3y 1차식이죠. 최대값 최소값. 맞아? 이건 최대값 최소값에 관련된 이야기지. 최대 최소야. 그림 그릴 수 있어? 이거 그림 그릴 수 있어요. 이 그림으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실제 원의 방정식을 이용하면 풀 수 있는 문제야 사실은. 근데 굳이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야 내 말은. 자, 최대 최소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그래프도 그릴 수 있는데 이런 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x, y 실수지 그지? 그리고 2차식 떴지? 1차식 떴지? 그러면 가능하다. 이렇게 1차식을 먼저 쓴다. 의 전체 제곱은 또 하나 같다. 두 개의 덩어리. 앞에 뭐? 2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뒤엔 뭐? x제곱 플러스 y. 맞아? 그러면 얘는 얼마? 13. 얘는 얼마? 52.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아니야? 얘는 뭐에 곱하면? 2의 제곱 곱하기 13의 제곱이야. 이해돼? 그럼 얘가 넘어가면 2x 플러스 3y라고 하는 3y라는 덩어리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6의 전체 제곱은 0보다 작거나. 맞아? 맞아? 그럼 인수분해 할 수 있지, 그지? 2x 플러스 3y는 인수분해 했을 때 0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으니까 사이값이지? 루트 얼마? 다시 마이너스 26. 최대값 얼마? 26. 돼요? 자, 그 다음에 단 조건은 뭐라고 했어? 등호 조건 3분의 2는 y분의 x지, 그치? 이 녀석을 저기다 활용하면 되는 거야. 이거 이 y는 뭐야? 3x지? y는 뭐야? 2분의 3x야. 맞아? 이거를 저식에 집어넣네. x제곱 플러스 4분의 9x제곱은 52지. 4분의 10x제곱은 52니까. 네? 13x제곱. 13x제곱. 그럼 x제곱 16이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이해돼?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가 이거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되겠지. y는 맞아? 이때 가. 여기 대부분 이제 양수 쓰겠지. 아야? 양수 쓰겠지. 이런 식이니까. 됐어요? 이렇게 한다고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형태를 보면서 이거는 형태를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정도로 가야 된다고. 알았어? 연습이나 좀 해보고. 뒤쪽에서 더 어려워. 코시는 내용 자체의 흐름이 어려워. 자, 지금도 마찬가지고. x제곱 플러스 y 최대값 최소값이지, 그지? x제곱 플러스 y 제곱이고 3x 플러스 y지, 그지? 맞아요? 딱 코시에 들어갈 수 있는 방식. 이해돼?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코시는요 3개짜리가 있어요. 3개짜리. 산술도 있어요. 산술도 3개짜리가 있는데 미지수 3개짜리가 있는데 그거는 수1을 배워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캔슬을. 코시에서는 3개짜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ax 플러스 by 플러스 cz의 전체 제곱. 세 개짜리. 근데 쓰는 방법은 똑같아. 두 개의 덩어리. 앞에 어떻게?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뒤에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형태도 똑같아요. x분의 a, y분의 b, z분의 c. 돼? 이해돼?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어. 그렇습니다. 최소값 뭐라고 했지, 그지? x, y 실수라고 했지? 자,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나왔지? 1차 식결 나왔지? 자, 그대로 가자. x-2y 플러스 3z의 전체 제곱은 크거나 같다. 두 개의 덩어리. 맞아? 위에는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뒤에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맞죠? 이거 14고 이거 2지. 곱하면 20, 28. 맞냐? 14 곱하기 28. 맞지? 크거나 같다. x-2y 플러스 3z의 전체. 맞니? 그러면 아까 그 식의 흐름에 의한다면 x-2y 플러스 3z는 뭐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루트 28보다 크거나고 28보다 돼요? 이해돼? 이런 데까지는 그럭저럭 갈 수 있을 텐데 이제 도형 문제에서 조금 걸리실 거고요. 도형 문제 중에 혹시라도 이런 방식으로 생겼던 문제 혹시 기억나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너희들 중학교 2학년 때 이거 비슷한 문제를 풀어본 적 있어. 맞아요. 내심으로 넓인 거예요.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써놓으면 우리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a 더하기 b 더하기 c,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하는 것은 얼마이다. 이걸 알 수 있어. 그 상태에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의 최소 갖고 와야 돼. 이해돼? 흐름 보여? 선생님 말 이해되니? ABC는 0보다 큰 상태야 지금. 뭐야? 모든 실수 상태인 거고. 근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의 최소값을 뭐야? 이렇게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 길이가 뭘 의미하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 하지만 이렇게 생긴 형태의 문제 중에 중학교 2학년 때 내심을 이용한, 내심의 넓이를 이용한 식이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의 넓이는 이거 길이에다가 높이를 다 곱해서 2분의 1하면 나오는 거야. 이해돼? 네? 이해되니? 거기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알고 있는 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고 그 다음에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나오라고 했으니까 보시죠. 이해돼? 이런 식으로 여기는 좀 특이한 계열로 되어 있다 정도입니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명제까지. 명제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이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됐죠? 됐니? 네. 너무 많이 산소리가 좀 바뀌다? 레벨업 할수 있어. 레벨업은 뭐 잠깐 스프링 해 그러면. 그렇게까지. 아니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최선을 다해 그냥. 최선을 다해서 랩 끝까지 다 해. 최선을 다해도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자기 당사자의 최선 말고 내 최선. 선생님의 최선을 다해. 최선을 하면 200은 아니에요. 에이 200개밖에 안 되는 거지. 내가 아까 그랬잖아. 생일 선물이라고. 생일이 아니지. 저는 생일이 아닌데. 올해 생일은 한 번 있을 거 아니야. 저 올해 없어요. 올해 없어? 이미 지났어요. 그러면 내년 걸로. 네? 미리 받는 건 좀 괜찮은데.
자, 그죠? 저예요. 네, 끝난 거 같아요.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아, 아예 추가 문제까지만 꽉 쳐놓으셨어요? 잘하셨어요. 자,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만할까요? 집합에 대해서 조금 할까요? 확실히 할 때 하는 게 좀 낫겠죠, 얘도? 집합에 대해서 한다는 게 문제풀이요? 그러니까 집합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할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이런 건데. 집합이요? 아, 집합은 명투대로 함수. 여기까지 할게요. 전 안 하면 똥똥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 두 새끼가요. 여기는 죽었는데 이 두 새끼가 똥똥을 일으킬 것 같은 아주 이거도 제가 질 것 같긴 한데. 뭐 일으켜도 뭐 내가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집합 파트는 한 두세 타임 안에는 끝내긴 끝내야 되는데 자꾸 집합이에요. 집합도예요. 또 해야 돼요. 끝나고 다 끝나고 하는데. 방학 끝나고가 아니에요. 그 전에 이제 한번 다시 한번 도전표를 치게 될 겁니다. 두 주 정도 남았으니까 한 세 타임 정도면 함수가 끝나거든. 조금 앞에서 조금 내가 선생님 좀 빨리 왔어. 빨리 지금 진행을 했고 원래 문제풀이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 문제풀이를 개인 문제풀이 시간으로 조금 잡아놓고 하는 바람에 내가 2배 정도는 더 힘이 들었지만 진도를 뽑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조금 여유롭게 지금 진도를 나가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조금 한 3타임 안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부터 해서 함수 파트도 꽤나 중요하거든. 꽤나 중요한 게 아니고 엄청 중요해. 엄청 중요한데 이제 문제가 이거지. 함수 파트가 이제 상문이 지금 요번에 도형 이동까지 시험을 봐서 집합부터 만약에 범위가 들어간다면은 함수 쪽에서 역함수 전까지 내지는 역함수까지 들어갈 확률이 있거든. 그래놓고는 마지막 시험을 아마도 함수부터 시험을 볼 거야. 그래서 경우에서 봐요. 그렇지. 경우의 수가 겁나 어렵게 나와 있지. 저도. 그런 거에 비해서 니네 다른 학교들은 지금 원방부터 지금 들어가야 되거든. 원방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 지금 빨리 끝내고서 원방을 지금 어차피 얘네들도 원방 하긴 해야 되거든. 중상들도 한 두세 타임 정도 지나면 쟤네들도 원이 끝나면 지금 원이 끝나면 원의 방식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 들어갈 때 원방부터 그냥 다시 쟤 버리고 저는 뭐예요? 너는 집합 문제 풀어야지. 그동안 혼자 해요? 아니 그냥 수업 시간에 그냥 너 하고 나랑 수업 끝난 다음에 1대1 붙어가지고 지지고 먹으면 돼. 옛날 생각 나네. 지지고 먹으면 돼. 다른 사람들은 이제 원방부터 좀 이제 슬슬 시작해야 되니까 그냥 땡겨서 조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자, 막판 지금 이제 2주 남았거든요. 2주 남았고 오늘 수업 한 번 했으니까 앞으로 5타임 정도 남은 거예요. 네, 5타임 남았는데 5타임 동안 최대한 지금 할 수 있으면 원번까지도 다음 때 한번 나가게 되면 얘들한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세 타임 정도 한국처럼 두 타임 정도 그러니까 한두 타임 정도 내가 봤을 때는 두세 타임 정도를 함수를 하고 나머지 타임을 원방에 갖다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해되니 모르겠지? 네. 다들 뭐 원방은 지금 뭐 원은 이거잖아. 그렇지? 이게 원이잖아. 그렇지?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원방부터 먼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오케이?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숙제를 좀 바짝바짝 좀 해주세요. 알겠죠? 오늘 했던 것도 아시죠? 할 일 많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의외로 저기 뭐야 수투도 의외로 풀리는 문제들이라서 식을 잘 쓰면 풀리는 문제들이라서 그렇게 막 이렇게 지금 뭐 말을 해서 말을 못하면 주로 말을 못하잖아 내가 지금. 이 파트는 말을 못해도 풀 수 있는 파트니까. 알겠지? 알겠지? 자 여기까지 할게요.